제약바이오한테 좀 위협적인 뉴스밖에 없는데 냄새만 좀 석 달 정도 풍겨주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엄청 올라갈 거다.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고 K바이오 백신인데 바이오 헬스 쪽 정말 삼성 바이오스 이름을 가리고 보면은 거의 뭐 제조기업이다라고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 보려고 하는데요. 펩토론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타픽은 알테오제입니다. 오랜만에 타픽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참 어려운 시간들을 꽤 오래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뭔가 조금 꿈틀꿈틀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오른다는데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닌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어쨌든 꿈틀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2차 전지랑 좀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반사 이익을 뺏길 것 같다는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좀 차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그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나오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종전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선배님께 여쭤보면은 적정 유가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70 중후반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수줍게 저 $60대 중후반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67까지 내려왔고 이제 기축 반등 나오면 뭐 $7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는 $67까지도 내려오면서 와 이렇게 $60대 후반대로 와주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좀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약바이오한테 좀 위협적인 뉴스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시장 밖으로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투심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때도 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은 이 섹터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원망과 비례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 약간 좀 보복심리로 좀 작용하시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다행히도 삼성전자한테 수급이 몰리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법 좀 수급을 뺏겼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섹터를 편드는 거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오늘은 당연히 반도체를 제일 좋아하겠지만 오늘은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환경하고 뭐 이래나 저래나 아니다 기다 하지만 영향이 이제 큰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또 다른 이슈는 뭐예요? 일단은 바이오 USA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올해 1회 정도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나왔으면 사실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아야 됩니다.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바닥까지 있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극명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일단 동결했고 캐비넛이 완전히 동결했고 캐비넛이 완전 입장 약간 눈빛을 봤을 때는 올해 쭉 동결하거나 한 해 정도 인상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글로벌 IB들이 조금 이제 날부지를 떨더라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좀 너무 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디 증권사 이렇게 폄하하지 않는데 이것 좀 너무 선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맥을 칠라 그랬나? 썰레바를 좀 그죠. 옛날에 그 골드만삭스나 그쪽에서 반도체 겨울 그 리포트만큼이나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UBS는 조금 신뢰도가 됩니다. 금리 연내 1회 정도. 만약에 P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유가가 $60대 후반대나 $70대 초반만 유지해 주면은 다시 CPI가 뭐 2점대 중반, PCI가 2점대 중반 요 정도 나와주면은 진짜 올해 기준금리 1회 정도 인하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요거 좀 이렇게 냄새만 좀 석 달 정도 풍겨주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엄청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로 오면은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2천억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치료 펀드를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데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실 만한 뉴스를 갖고 왔는데 또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죠. 팩트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K바이오 백신 펀드인데 K바이오 백신인데 이 바이오 헬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바이오 헬스
관련주를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말하면 알만한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손 본부장이 지금 1년 가까이 저는 사실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15개 종목만 맨날 추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복지부에서 만든 펀드는 그분들께는 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막 꺼리잖아요. 막 무슨 생명과학, 무슨 바이오, 네. 무슨 바이오 막 적자 나오고 있으면 시가총액 1,000억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낙수효과를 못 얻습니다. 왜? 펀드 형성돼도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반드시 내 계좌를 열어서 손 본부장이 언급한 15개 종목 외에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게 어제부터인데 사실은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22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식지가 23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일정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바이오 USA가 개최가 6월 22일에 개최된다. 그럼 우리 보통 매매를 뭐 일주일 전이나 이때 해야 되는데 투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움직이다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탑픽을 보통 어떤 일정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US랑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한 접근 방법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관심주하고 탑핑하고 종목 이야기하죠. 네. 네, 우선은 저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시장이 좀 재밌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만큼이나 이렇게 억눌려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USA라고 했을 때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뭐 AACR, 뭐 아마케 요거와는 다르게 전시회입니다. 학회는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고 전시회는 말 그대로 진짜 컨벤션, 진짜 계약을 따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리.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뻔한 종목들인데 그 뻔한 종목들로만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뭐 한올바이오 파마나 뭐 이뮤논시아, 에이벨바이오, 그 다음에 올릭스,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유지가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펩트론, 이제 알테오젠인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로 다 수급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수급이 산 종목은 이 10개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는 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을 가리고 보면은 거의 뭐 제조기업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제약바이오 제조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8%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요거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실제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억이기 때문에 이 1,500억을 더하면은 영업이익이 7,300억인데 이 1,500억을 빼서 5,800억.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5,926억 나왔는데 2분기의 컨센서스 5,800억이면은 뭐야?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파업했다는 사실 알면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 분기 대비해서 15에서 20% 실적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일본에 영업소가 있는데 유럽에도 이 영업소를 개소하면서 더욱더 실적 퍼포먼스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나은 점은 실적이 견조하고 파업 리스크가 덜하고 퍼가 낮다 요겁니다. 근데 변동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사겠다 하신 분들은 사셔라라고 하시지만 둘 중 하나 골라라고 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좀 비슷한 모습.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 근데 삼성 바이오로스보다는 이제 노조 파업 이슈가 없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 10%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약 25%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에다가 또다시 3공장을 이제 증설하는데 이 3공장에서는 생산 능력을 통해서 현재 생산 능력이 31만 리터인데 57만 리터까지 증설했을 때는 그 생산 능력이 30에서 40% 증가하면은 실적은 40%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 12월 선입표가 30대 초반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는 셀트리온이 네. 있다. 근데 변동성은 삼성바이오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펩트론. 네, 그다음에 네.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펩트론 권해드리는데 펩트론이 탑픽이 되지 못한 이유가 오늘 급락한 이유가 이거일까요? 제가 대본을 어제 오후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락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펩트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려다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라는 약효를 지속시키는 플랫폼을 일라엘 릴리에다가 이제 우리 물건 써봐라 하고 줬는데 자꾸 이 시점이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펩트론이 장대 양봉 나왔던 이유가 이 세마글루타이드 장기 지속형 제형을 스위스 바이오 제약 기업인 디바이오팝과 공동 개발한다. 공동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로열티라든가 마일스톤 금액이라 이런 것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쓰겠다는 기업들과 이 기술을 준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할래?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버는 단계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보려 했던 게 일라릴리와 기술성 평가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고 원래는 올해 4월에 나와야 되는데 공시를 통해서 올해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그 공시가 올해 3월 달에 나왔는데 이제 4월이 임박했으니까 아니 4월 달까지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부자들은 있을 테니까 좋게 3개월 안엔 좀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흔들렸잖아요. 근데 3월 달 공시를 내놓으면서 우리 문제 없다. 다만 이 시기를 10월 달로 미뤘다. 근데 이 경쟁사가 먼저 기술 이전을 하면서 여기 뭐 펩트론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카무루스의 기술 도입 계약을 하면서도 펩트론을 할지 아니면 펩트론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는 혹시 제가 생각한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투자분들이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펩트론 탑픽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참 천만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탑픽은 알테오젠? 네, 탑픽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랜만에 탑픽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그 ALT-B4에 대한 키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율을 2%를 기록한 것은 좀 뼈아픈 실책이지만 그래도 바이오 USA에서 이제 할로자임에서 이제 특허를 완전히 승소한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전태현 사장께서 바이오 USA에 가가지고 올해 최대의 기술 이전 계약을 달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이 어제 나왔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쌍끌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할로이 자임에 대해서 승소한 것과 이 전태현 CEO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테오젠이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에 비해서 보수적인 거는 퍼가 높다는 거. 근데 그 퍼라는 것들은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기술 이전을 달성해서 로열티를 수령했을 때는 얼마든지 저평가 매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이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기쁨을 드려보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죠? 움직여야 워낙 뭐 반도체 쏠림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의 흐름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갈지 아닐지 봐야 되겠는데 점검해 주셨고 관심 종목 탑픽 알테오젠까지 손여로 본부장님이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